자, 2급 2형 최신 유형 기출문제 5회 문제 파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 다시 1은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 문제는 배점 5점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교재를 참조해서 A3부터 G10 영역을 범위로 잡고 입력을 해 주시면 엔터키를 이용해서 열 방향으로 입력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 다시 이 시트 서식 지정하는 거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A1부터 I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A1부터 I1 영역을 자, 지정해서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 자, 글꼴은 HY 경고디. 자, 글꼴 목록에서 HY 경고디 클릭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24포인트. 자, 24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굵게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E4셀부터 E11 영역. 자, E4셀부터 E11셀까지. 자, 범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H4셀부터 H11 영역.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H4셀부터 H11셀까지도 범위 잡으시고, 백분율 스타일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지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 소수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고, 소수점 자리가 일정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컨트롤 1 셀 서식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또는 여기 표시 형식에 있는 요 대화 상자 보기를 누르셔서, 자, 백분율 스타일로 가서 소수 자릿수를 자, 한 자리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확인해서 소수 자릿수를 일정하게 한 자리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백분율을 누르면 자릿수가 다 일정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때는 셀 서식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4부터 C11 영역은 C4부터 C11 영역, 그리고 I4부터 I11 영역. 자, I4부터 I11 영역. 또 떨어져 있는 영역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씩 하셔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컴퓨터 배우시는 거고, 떨어진 영역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자꾸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아까처럼 표시 형식에 요 대화 상자 보기 누르셔도 되고, 자, 컨트롤 1 누르셔도 되고, 자, 사용자 지정에 와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러면 샵 콤마 샵30. 자, 그럼 보기에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이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 한 글자는 그냥 큰 따옴표를 안 써주셔도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두 글자나 영문으로 입력하는 건 따옴표를 입력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영문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없으면 안 붙어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단위, 원, 명, 개 이런 한 글자는 그냥 원만 붙여도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따옴표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원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I3셀에는 1사분기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은 자동 맞춤으로 자동 크기 조정을 하래요. 자, I3셀에 자, 메모 삽입은 자, 단축키 Shift F2를 누르셔도 되고, 또 I3셀에서 검토 탭에 새 메모를 누르셔도 되고, 자, 메모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새 메모가 메모 편집으로 나오죠. 또 그 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새 메모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 핀셀을 눌렀을 때 메모가 나타나지 않는 건 메모 숨기기가 돼 있는 거고요. 항상 표시는 모두 메모 표시 누르시거나 아까 셀 서식에 있는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시거나 자, 그러면 이렇게 메모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동 크기 조정은 자,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때 자, 기존에 있는 텍스트는 덮어쓰기로 쓰시면 지워지면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럼 1/4분기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메모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글꼴에 대한 메모 서식이 나오기 때문에 맞춤 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요 커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지 말고 이 메모 상자의 테두리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모 서식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맞춤 탭이 나타나요. 자, 그럼 맞춤 탭에 가서 자동 크기. 자, 텍스트에서는 맞춤 탭이 없기 때문에 메모의 테두리 부분에서 메모 서식, 맞춤 자동 크기 하면 이 메모의 테두리가 요 글자를 쓴 텍스트 크기만큼 크기 조정이 되고 자, 다른 빈셀 눌렀을 때 얘가 항상 표시되도록 메모 모두 표시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A3부터 I11 영역은 자, 모든 테두리 먼저 지정하고 홈에서 모든 테두리 먼저 지정하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해 주시면 자, 모든 테두리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5문제에 2점씩 기본 작업 다시 2는 10점이 되겠고요. 자, 기본 작업 다시 3은 자, 텍스트 나누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성명, 부서, 나이, 성별, 출신 대학교, 연봉 이렇게 셀을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 텍스트가 다 A열에 들어있어요. A열에 들어있죠. A열에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인턴 사원 합격자 명단을 자, 입력된 요 데이터 A4부터 A12 셀까지 예, 셀을 각 요 성명, 부서, 나이, 성별, 출신 대학교, 연봉 요 셀에 맞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고 원본 데이터 형식은 너비가 일정하며 자, 여기가 너비가 일정하고 열 구분선의 위치는 6, 12, 14, 16, 28 이렇게 구분선의 위치가 일정하다고 알려줬고 열 데이터 서식에서 6번째 열은 가져오지 않고 건너뛰래요. 자, 별도의 열 너비 조정은 지정하지 않음 이랬습니다. 자, 그럼 A4부터 A12까지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에 자, 데이터 도구 맨 앞에 보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자, 텍스트 나누기 대화 상자가 나오면 마법사 중에 이제 1단계에서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느냐, 너비가 일정하냐, 둘 중에 옵션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분 기호로 분류되어 있다는 건 쉼표나 탭이나 콤마나 콤마가 쉼표죠. 뭐 공백이나 콜론이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느냐 묻는 거고 지금 너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너비가 다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너비가 일정함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자, 너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자, 선택한 데이터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시고 자, 다음 눌러 보시면 자,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자, 지금 요 간격이 보이실 거예요. 요 간격에서 문제에 6, 12, 14, 16, 26, 28로 열 구분선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6으로 자, 이름이 요 6 있는데 위치에 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2. 자, 요 기획부, 회계부, 인사부가 12 위치로. 자, 그 다음 14. 자, 요 나이 같죠? 나이 14. 자, 그 다음에 16.
자, 그 다음 남녀 요게 16. 자, 그 다음 26. 26. 자, 요 학교가 26까지. 그 다음에 28. 자, 28. 무슨 점수가 28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가 뭐 어떤 값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뭐 3,200만 원, 3,500만 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 눌러서 자, 각 열에 가져오지 않을 열이 지금 6번째 열이라고 그랬어요. 자, 6번째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째 열. 자, 요 6번째 열은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열 건너뛰임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더 이상 다음이 없으면 마침 눌러주시면 자,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바꾸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자, 성명, 부서, 나이, 성별, 출신 대학교, 연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각 열에 텍스트 나누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3도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 자, 5문제, 한 문제당 40점씩.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40분 안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 안에 다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작업을 먼저 하고 오셔서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표 1의 과일명이 복숭아류이면서 자, 과일명이 복숭아가 뭐 장우원 복숭아도 있고 영동 복숭아도 있고 여주 복숭아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복숭아가 과일명이 장우원 복숭아건 영동 복숭아건 여주 복숭아건 복숭아류인 거가 조건이 되는 거고 자, 단가가 1,50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D12셀에 구하시오 라고 했고 자, 과일 이름의 마지막 문자가 복숭아인 것을 복숭아류라고 한다. 이렇게 힌트를 줬죠. 자,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하라. 예를 들어 35만 6,780원이면 35만 7천원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라는 얘기죠.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함수를 써야 되고 라운드 업은 올림이니까 라운드. 자, 그리고 에버리지 ifs와 에버리지 if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면 에버리지 if 함수를 쓰는 거고 조건이 복숭아류이면서 단가가 1,500 이상인 조건이 두 개니까 s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if s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에버리지 if s 함수가 평균을 구한 걸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저는 라운드 함수 먼저 입력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할 이 넘버 값이 에버리지 if가 구할 평균이에요. if s가 돼야 된다고 했죠. s가 붙으면 복수가 되니까 먼저 에버리지 if s에 자, 에버리지 if 레인지가 맨 위에 있습니다. 에버리지 if 함수면은 레인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먼저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자, sum if s건 에버리지 if s건 s가 붙으면 합을 구할 범위나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실제로 평균 구하는데 사용할 범위를 먼저 알려달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조건이 뭐든 자, 판매 금액의 범위를 먼저 알려주고 자, 판매 금액 얘들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과일명이 복숭아류인 거라고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 1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밑에 힌트를 줬죠. 오른쪽에는 참조 영역을 알려달라고 했고 그죠? 그럼 복숭아류를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자, 과일명이 들어있는 셀의 범위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럼 얘들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얘들 중에서 복숭아류를 찾으려면 앞에 장원 복숭아건, 영동 복숭아건, 여주 복숭아건 어떤 글자가 있건 복숭아라는 글자로 끝나는 거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는 모두 아스트리스크 별표, 뒤에 복숭아. 그래서 장원 복숭아, 영동 복숭아, 여주 복숭아. 자, 두 번째 조건은 단가가. 자, 두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또 알려줘야죠, 먼저. 자, 그럼 단가가 들어있는 범위 알려주고 그 아래에 크리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은 단가가 1,500 이상인 거.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200. 그러면 위에 있는 요 범위 단가 중에서 1,200 이상인 거를 찾겠죠. 자, 그러면 복숭아류이면서 복숭아류가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요 3개 1,500, 1,600, 1,400의 평균을 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8만 4,733의 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1,500이 아니고 40만 2천원, 68만 4천원, 43만 5,400원의 평균을 구했겠죠. 자, 그럼 이 38만 4,734원이면 반올림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랬으니까 라운드로 가서 반올림할 넘버 디지트는 1, 10,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 10, 100,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그러면 넘버 디지트의 자릿수는 마이너스 3. 그럼 700이 반올림이 되니까 38만 5천원으로 평균이 나와야 되겠죠. 38만 5천원이 복숭아류 판매 금액의 평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익률의 순위에 따라 펀드명을 구하래요. 자, 펀드명은 수익률 순위에 해당하는 펀드명 1위와 2위를 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값은 여기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구해서 펀드명을 표시를 해주고 수익률이 2등인 거에 여기 펀드명을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테이블이 수익률이 F열에 들어있고 펀드명이 H열에 들어있으니까 V룩업으로 수익률의 순위를 구해서 수익률의 순위를 1등을 구해서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열에 있는 펀드명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자, 는 하시고 VLOOKUP 함수가 찾아와야 됩니다. 자, VLOOKUP 함수의 이 테이블 어레이는 이 수익률이 들어있는 데서부터 펀드명이 들어있는 이 표에 가서 찾아오는 거죠. 자, 이 표에 가서 찾아올 때 순위, 룩업 밸류는 순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수익률의 순위. 그 수익률의 순위는 랭크.eq 함수 또는 라지 함수 이런 게 이제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자, 여기에서 준 거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값은 라지 함수를 사용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자, 저 수익률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라지 함수가 구해오면 되겠죠. 자, 그럼 라지 함수로 자, 라지 함수의 어레이에는 수익률 전체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수익률 전체 중에서 콤마 가장 큰 값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라지 함수를 제가 fx 위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라지 함수를 클릭해 볼게요. 자, 라지 함수 인수 마법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함수는 F3부터 F11까지가 수익률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그죠? 그럼 여기 0.5가 50%니까 여기 0.5부터 오른쪽 끝에 0.3, 30%까지 얘들 중에서 그죠? K, 가장 큰 값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0.55 요거
55%가 가장 큰 값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익률이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 이게 두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어레이의 범위는 우리 하나만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레이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죠? 그리고 첫 번째로 큰 값 구하고 요 두 번째는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V룩업으로 찾아올 게 이 수익률, 여기 있는 이 수익률의 첫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와야 되는데, 자, 요 K번째가 1등이냐 2등이냐를 쓸 때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와야 되니까 V룩업에서 1과 2는 첫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때 여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여기는 J3셀이 되고 여기가 수익률의 1위가 J3셀이 되고 2위가 J4셀이 돼야 되니까 1위, 2위를, 자, K번째를 우리는 요거를 요 수익률의 순위 1위, 2위 요걸로 사용을 해줘야지만 요 펀드명을 여기 가서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수익률의 순위는 첫 번째 거라고 J3셀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전체 수익률의 범위는 절대 참조해주고, 자, 두 번째는 J4셀로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절대 참조해 주시면 안 되겠죠. 여기는 J4니까 두 번째로 큰 것과 일치하는 걸 찾아올 겁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로 큰 값은 0.51이니까 0.51이면 여기는 나라 펀드를 찾아오고 여기는 코리아 KOR 펀드를 여기를 찾아와야지 있다. 우리가 답을 맞는 걸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라지 함수가 V룩업에 자 0.55를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갔어요. 0.55를. 자, 그럼 테이블 어레이는 이 룩업 밸류가 가지고 간 데이터를 검색할 건 수익률을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추출할 건 펀드명을 추출할 거예요. 그 표를 알려줘야 되니까 수익률부터 펀드명이 들어있는 표를 알려줘야 되고, 자, 2위 구할 때도 이 수익률부터 펀드명이 들어있는 표는 변경되면 안 되니까 F4 고정해 주셔야 되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수익률이 첫 번째 열에 들어있고 추출할 열은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들어있죠. 표의 첫 열이 1열이고 추출할 열은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는 3입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룩업. 지금 레인지 룩업을 생략하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요 컴펀드가 아니고 KOR 펀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생략하니까 컴펀드를 찾았어요. 정확한 값을 찾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값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false가 0이라고 그랬죠. 0. 그래서 0이라고 쓰면 오른쪽에 false. 0은 생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0 또는 false라고 써주면 KOR 펀드를 찾았죠. 우리가 아까 찾아본 거랑 같은 값을 찾았으니까 1위가 KOR 펀드 맞으니까 자, 맞는 값을 찾아온 겁니다. 1위. 자, 그러면 2위는 자,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나라 펀드. 자, 2위가 0.51이었으니까 아까 여기 라지 함수가 찾은 게 2위가 0.51 나라 펀드 맞죠. 자, 그래서 V룩업으로 1위, 2위에 해당하는 펀드명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 3에서 회사 보유 재고가 판매 오더 수량보다 많거나 같으면 0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 수량과 수입업체 보유 재고 중 수입업체 보유 재고 부족 수량은 아래에 부족 수량은 판매 오더 수량에서 회사 보유 재고를
뺀 게 부족 수량이랍니다. 판매 오더 수량에서 회사 보유 수량을 뺀 게 부족 수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부족한 수량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 요 뺀 거하고 수입업체 보유 재고하고 둘 중에 작은 값을 비고에다 써달라는 얘기네요. 판매 오더 수량하고 회사 보유 수량을 비교해서 회사 보유 재고가 판매 오더 수량보다 많거나 같으면 0, 그렇지 않으면 이 수입업체 보유 재고나 아니면 판매 오더 수량에서 보유 재고 수량을 뺀 거 중에서 작은 값을 비고에다 표시해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자, if 함수와 max, min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근데 조건이 있으니까 if문이 있는 거고 둘 중에 작은 값을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min 함수, if와 min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if문으로 자, 조건이 있으니까 먼저 조건이 자, 로지컬 테스트의 조건식은 회사 보유 수량, 회사 보유 재고가 판매 오더 수량보다 많거나 같으면 그랬으니까 얘가 많거나 같다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판매 오더 수량보다 많거나 같으면 value if true에다 0으로 표시하고 0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 수량과 수입업체 재고 수량 중 작은 값을 표시해라. 자, 그러면 작은 값을 표시해 주라고 했으니까 자, min 함수로 판매 오더 수량 빼기 회사 보유 수량 한 것과 수입업체 재고 수량 둘 중에 작은 값으로 비교로 표시해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확인 눌러보면 자, 회사 보유 재고에서 얘보다 큰 거는 이쪽이 큰 거는 0이 나왔을 테고 자,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볼까요? 자, 회사 보유 수량이 큰 거는 0이 나오는데 만약에 회사 보유 재고가 작은 거는 여기서 여기 뺀 거하고 요거 중에 700에서 75 빼면 25니까 25와 55 중에 작은 값. 그죠? 여기는 38과 10 중에 작은 값. 그죠? 여기는 35와 30, 90에서 25와 33 중에 작은 값.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자, 맞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 4는 평균 분량률을 자, 공정개수를 이용해서 평균 분량률을 구하시오. 자, 평균 분량률은 분량률 합계 나누기 0이 아닌 공정개수로 구하라. 공정개수가 0이 아닌 걸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um 함수와 count if 개수 구하는 건 count if, 트런스 함수는 평균 분량률을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라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소수점 아래가 나오면 정수로 표시해라 이런 소리고 자, 전체 분량률의 합계는 sum으로 구하라는 얘기네요. sum 함수 나누기 count if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sum 함수로 분량률의 합계를 자, 는에서 sum 함수로 분량률의 합계를 구해 볼까요? 자, 그러면 69개네요. 69 나누기 0이 아닌 거의 공정개수. 자, 그러면 나누기 count if 자, 조건은
레인지에는 공정 개수의 범위 중에서 얘들 중에서 조건이 0이 아닌 거, 아니고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0이 아닌 거. 자, 조건은 count if나 sum if나 average if의 조건은 항상 텍스트 형태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 인수 마법사를 꺼내면 이게 자동으로 이 큰 따옴표가 묶여지는데 직접 입력할 때는 여기 따옴표를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없으면 개수가 안 나와요. 그죠? 0이 아닌 것, 0이 아닌 것만 4개로 나누죠. 그죠? 그럼 17.25 이렇게 나오는데 트런스 함수가 얘를 17개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앞에 트런스 함수를 쓰시면 트런스 함수가 정수로 잘라줍니다. 끝에 정수로. 뒤에 0을 안 써도 생략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뒤에 넘버 디지트 값은 생략하면 17로. 그래서 불량률의 전체 합계 개수 나누기 0이 아닌 공정 개수 4로 나눠서 평균 불량률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운행 구분은 차량 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운행 구분을 표시하세요. 이 끝자리를 갖고 끝자리가 홀수면 오전, 짝수면 오후. 자, 홀수는 오전에 근무를 하고 짝수는 오후에 운행을 하나 봐요. 자, 그러면 if가 조건이 되는 거고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해서 짝수냐 홀수냐 표시해야 되고 라이트 함수가 차량 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찾아와서 모드 함수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이 if 함수가 2로 나눠야 되는 것은 라이트 함수가 찾아온 마지막 글자를 2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럼 모드 함수가 나누려고 하는 수. 자, 모드는 나머지를 구하는 수입니다. 자, 나머지를 구하려는 이 넘버 값은 차량 번호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죠? 그러면 라이트 함수가 찾아와야 되겠죠. 라이트 함수가 차량 번호의 콤마 마지막 글자를 찾아오면 마지막 글자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그럼 디바이저 나누려는 수는 홀수냐 짝수냐 물어보려면 2로 나눠야죠. 그죠?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지 0인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if 문으로 가서 나머지가 얘가 는 0이면 짝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끝나는 숫자가 홀수면 오전 이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는 홀수 1이냐 이렇게 물어봅시다. 홀수면 value if true에는 오전, 그렇지 않으면 오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로 끝나면 오전, 만약에 여기가 0이면 여기를 오후, 여기를 오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머지가 0이면 여기는 오후, 펄스가 오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똑같은 거죠. 짝수면 오후, 오전. 그래서 홀수면 오전, 짝수면 오후. 는 0이냐 라고 물었는지 는 1이냐 라고 물었는지에 따라서 트루 값과 홀수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는 1이냐 라고 물었으면 오전 오후라고 쓰시고 는 0이냐 라고 물어봤으면 오후 오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문제 8점씩 8, 40점이 되겠고요. 자, 분석 작업 다시 1, 2는 10점씩. 자,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분석 작업 다시 1은 피벗 테이블 문제가 되겠고, 피벗 테이블은 정답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자, 행, 열 또는 뭐 필터나 값에 갖다 놓으라고 나오고, 만약에 정답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방향을 보시고 그대로 드래그 해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스포츠 용품 판매표를 이용해서 그랬으니까 스포츠 용품 판매표에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 범위에서, 자, 그럼 피벗 테이블 범위가 요 필드 이름을 포함한 A3부터 F21까지 잘 잡혀 있는지 보시고, 피벗 테이블을 동일 시트의 A25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랬으면 기존 워크시트 누르시고 A25셀 클릭하고, 자, 그럼 기존 워크시트 A25, 자, 확인 눌러서 A25셀에 레이아웃이 생기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분은 열, 그럼 구분은 열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냥 클릭하면 행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구분은 열로, 그 다음에 분류는 행으로,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열, 아래로 가는 게 행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값에는 수량의 평균과 수량의 평균. 자, 수량은 갖다 놓으니까 합계로 돼요. 자, 네, 매출액의 최대값. 그럼 매출액을 갖다 놓으니까 또 합계로 돼요. 값에는 갖다 놓으면 무조건 합계가 되는데, 자, 최대나 평균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자,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해서 수량의 평균, 그럼 평균 바꾸시면 평균으로 바뀌었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수량은 이렇게 평균으로 나오고, 매출액도 값 필드 설정해서 최대로 바꾸시고 확인 누르면, 자, 매출액도 최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값 필드 설정해서 최대, 평균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랬으니까, 이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값 필드 설정 밑에 피벗 테이블 옵션 있죠. 자, 레이아웃에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시오 그랬으니까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총합계, 행, 열, 총합계 모두 해제해 주시고, 자, 해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에는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범위 잡아서 홈에서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면, 자, 모두 쉼표 스타일로 숫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시사항대로 다 됐는지 보시고, 행과 열의 총합계 같은 경우에는 요 레이아웃에서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셨을 때는 여기에서 두 개 다 해제해 주셔도 되고요. 자, 어디서 해주셔도 맞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분석 작업 2는 데이터 표가 나왔네요. 자, 데이터 표는 위에 있는 식에서, 자, 뭔가 변동시킬 게, 자, 지금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을 대출 받아서 이율이, 자, 양도성 CD 이율이 4.25%,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이율은 5.46. 자, 대출은 대출 기간은 15년 동안 상환을 할 때, 자, 원금 이자 상환액이 월 81만 4,962원씩 상환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자 납입액은 월 45만 5천 원이고, 자, 그러면 대출 기간을, 자, 15년으로 처음에 잡아서 계산을 했는데
대출 기간을 9년부터 14년까지로 이렇게 변동을 해서 만약에 내가 9년 안에 갚는다면 9년 안에 갚는다면 10년 안에 갚는다면 11년 안에 갚는다면 12년 안에 갚는다면 14년 안에 갚는다면 14년 안에 갚는다면 이렇게 변동을 시켜 본 거고, 그 다음에 CD 양도선 예금 이율이 현재는 4.25%인데 자, 이 양도선 이율도 3.5%부터 5.7%로 이렇게 변동을 했을 때, 자, 그러니까 9년인데 양도선 예금 이율이 3.5%면 지금 이자율이 우리가 계산할 원금 이자 상한액 월이 요 상한액 월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9년인데 이자가 5.7%라면 여기에 원금 이자 상한액 월이 월 얼마씩 내야 되는지 여기에 표시가 됐고, 14년이라면 5.7%일 때는 여기, 3.5%일 때는 여기에 월 상환액이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월 원금 이자 상환액을 계산한 이 PMT 함수가 요 데이터 표에 C14셀에 요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 갖고 컨트롤 C 복사해서 ESC 누르고 다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 필기에도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는 걸로 나오니까 자, C14셀에서 는 하시고 복사해 오려고 하는 셀 C7셀을 클릭하고 그대로 엔터 치시면 자, C7셀이 그대로 복사가 되옵니다. 자, 그럼 C7셀 수식을 복사한 셀을 포함해서 데이터 표를 범위로 잡으시고, 자, 우리가 대출 기간을 14행에다 9년부터 14년까지 넣어놓고 CD 양도선 이율을 C열에 넣어놨다고 했죠. 아까 3.5%부터 5.7%. 자, 그러면 데이터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가서 행 입력 셀에 있는 게 요 대출 기간 연이니까 자, 우리 이 수식을 계산한 연 또 C6셀을 행 입력 셀에 클릭해 주고 열 입력 셀에는 요 CD 양도선 이율 이 PMT 함수가 계산한 이율은 요 4.25로 계산한 거니까 C4셀을 클릭해 주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제 9년일 때 3.5%면 월 상한액이 113만 7,789원이고 14년이면 81만 4,027원씩이 되는 겁니다. 5.7%라면 124만 6,074원이고 14년이면 93만 453원인데 위에 수식 입력줄 보시면 제가 9년에 3.5%를 누르건 14년에 5.7%를 누르건 수식은 똑같죠. 우리가 C6셀에 있는 대출기간과 C4셀에 있는 이자율을 가지고 수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어디를 눌러도 수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표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작업. 자, 먼저 청구 금액 매크로 하나, 최대값을 구하는 매크로 하나.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청구 금액은 사용 요금에서 할인 금액을 빼면 청구 금액이 된대요. 자, H4부터 H15까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용 요금에서 빼기 할인 요금 구한 다음에 셀을 H15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범위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는 한 다음에 사용 요금 빼기 할인금액 그대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오죠.
최대값도 마찬가지죠. 이걸 구하신 다음에 자동합계에 있는 최대값 이렇게 구하시면, 또는 수식에 있는 최대값 또는 는하고 맥스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떤 걸로 하실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시고 매크로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만 틀리지 않으면 돼요. 자, 결정하셨으면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첫 번째 청구 금액. 청구 금액. 자, 확인. 자, 저는 H4부터 H15까지 한꺼번에 구할게요. 자, 는 하시고 사용 금액이 들어있는 F4셀 빼기 할인 금액 G4셀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F4 빼기 G4 한 개, F15 빼기 G5 셀 한 것까지 한꺼번에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중지 하겠습니다. 자, 상태 표시들이나 위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자, 비주얼 베이직에 모듈에 자, 매크로가 청구 금액이 기록이 돼 있겠죠. 자, 기록됐고 기록된 걸로 기록된 거 자, 실행이 되는지 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로 지정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추는 J4셀부터 K5셀에다 그려서 요 단추에 청구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실행시키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자, Alt키 누르고 셀에 딱 맞게 그려주시면 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뜨고 청구 금액 매크로 이름에 지정해 주시고 확인. 자, 단추 이름 그대로 청구 금액이라고 써주시고 자, 빈 셀 한번 누른 다음에 청구 금액 눌러서 자, 청구 금액 나왔습니다. 자, 청구 금액은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는 사용 요금부터 할인 금액, 청구 금액에 여기 최대값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빈 셀 누르고 매크로 기록 자, 최대값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기록 중이니까 최대값 여기 범위 잡고 자, 요번에는 수식에 자동합계 최대값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맥스 함수가 F4부터 F15까지 H4부터 H15까지 구했죠. 자, 잘 구했으니까 기록 중지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된 거 보이시죠? 자, 상태 표시준이나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하고 자, 얘도 비주얼 베이직에 보면 이렇게 최대값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기록 중지 했으니까 자, 지워놓고 얘도 실행이 되는지 자,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J7에서 K8에다 그리고 J7부터 K8에다 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자, Alt키 누르고 셀에 딱 맞게 그려주시고 자, 도형 이름에다 최대값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최대값 클릭해서 매크로 이름에 최대값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확인. 자, 최대값 지정이 잘 됐으면 자, 매크로 단추에다 최대값 클릭했을 때 자, 여기 최대값이 지정이 되면 자,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와서 자, 차트는 10점 각 2점씩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그랬으니까 지금 있는 이 차트가 전일비와 거래량이 들어있고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수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종가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전일비와 거래량만 들어있는데 여기 종가도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한미전자, 존슨 미디어, 나우린이 자, 여기 종가에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그래야지 종가도 선택해야 이렇게 범례 이름이 나옵니다. 종가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는 한미전자, 존슨, 미디어, 나우린. 네, 종가 값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럼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한미전자의 종가, 자, 그리고 미디어, 존슨, 미디어, 나우린.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네 개. 자, 컨트롤 C 복사. 차트 영역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다음 거래량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자, 그럼 거래량 계열이, 자, 요 빨간색 계열이니까, 자, 빨간색 계열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거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고 보조축 체크.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조축으로 지정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럼 거래량이 보조축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자, 그럼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클릭하고, 자, 차트 제목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그랬으니까, 자, 그림에 KOSPI 주식 시세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요 차트 제목을 글꼴은, 차트 제목의 글꼴 맑은 고딕. 자, 그럼 여기 있는 맑은 고딕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에서 맑은 고딕이라고 그냥 써 있는 거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20포인트 굵게. 자, 굵게는 눌려 있으니까 그대로 두셔야 되겠죠. 굵게. 맑은 고딕 20 굵게로 지정이 됐으면, 자, 범례 서식은, 자, 차트 요소에서 범례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위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종가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자, 지금 종가 계열이 여기 있죠. 종가 계열을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체크하고, 자, 그럼 데이터 레이블이 위쪽으로 왔어요. 레이블의 위치가 가운데로. 그러면 오른쪽에 목록 따라가서 가운데 맞춤. 자, 그럼 레이블의 위치가 모두 가운데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5개 모두 수정이 됐는지, 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차트 제목, 범례는 위쪽으로 오고, 자, 차트 영역이 데이터가 지금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전일비인데, 그죠? 전일비의 데이터. 얘는 회계인데 얘는 왜 숫자로 돼 있을까요? 회계. 자, 회계로 돼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맞춰 주셔야 되겠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급 2형 기출문제 5회도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